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요건이 안 되실 경우는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시든지 아니면 금융공사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건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CD 연동돼서 요즘에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입니다. 단 지금 금리 차이로 보면 지금 6.5%에서 6.5%를 좀 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한 5.6%,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이하로 자기가 내가 빨리빨리 벌어서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은행에서 받으시고요. 장기로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 쪽으로 갈아타시거나 이 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십니다. 네. 꼼꼼히 따져보고요. 이윤이 싼 데서 대출받는 것도 재테크잖아요. 가장 중요한 재테크요.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이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 집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되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기는 입지가 너무 안 좋아서 누구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면 아마 미분양이 날 거고요. 아는 지역은 또 때로는 너무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때, IMF로 인해서 그때 굉장히 미분양 여파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입지가 좋은 지역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입지가 절대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지역의 미분양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욕심내실 필요 없겠죠. 네. 자, 민영재 주부님은 이미 상가에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별로 재미를 못 보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왜 재미를 못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거기가 저희가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산 거예요. 저희가 그 상가를 잘 모르고 실정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상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월 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임대료로. 받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60만 원 받아 되게 많이 받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근데 또 상가가 제일 앞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 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의료보험도 따로 나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등 막 나가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한 4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가를 처분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상가 쪽으로 해야 할지 고민되거든요.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서울이 아닌 곳에 상가이기 때문에 매달 6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올 정도면 아무래도 한 1억 원 좀 넘는 정도 자금을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거 은행에 매달 넣어놓고 나오는 연간 이자보다 사실은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게 나중에 그 세입자라도 나가서 공실이 나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 은행에 넣어두면 사실 그런 신경 정도도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수하고 돈도 안 되는데 그 상가 갖고 있을 필요는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있으면 그거를 집을 막 여러 개를 가지고 나눠서 하듯이 3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1억 원짜리 3개 갖는 것보다는 입지가 좋은데 3억 원짜리 한 채 갖는 게 훨씬 지금은 더 가치가 되는 재테크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상가를 처분을 하셔서 집을 늘려가시는데 목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아주 그냥 시원하게 답을 딱 주시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상가 투자하면 어떤 막연한 수익 창출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부푼 꿈을 갖고만 있거든요. 이 주의해야 될 점, 요령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상가가 뜬다 하니까 굉장히 상가 분양도 많이 되고 주위에 상가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상가는 이제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기만 하면 입주 때까지 안전하게 내가 돈만 다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전에 크게 사회 문제가 됐었던 굿모닝 시티 사건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돈을 떼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하는지 이 상가 분양하는 주체에 대해서 또 자금 관리는 어디서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미리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할 때 있어서 이제 기존에 누가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를 인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금이라든지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약 내용도 꼼꼼히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그것들을 명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실 수가 있을 거고 결국은 역시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가에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 주변 상권에서 장사가 잘 될 만한 그런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결국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면 나중에 임대료도 올려받을 수 있고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고 결국 이게 굉장히 연쇄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두루두루 살피시고 집보다 상가 투자할 때 훨씬 더 발품도 팔고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네, 민영재 주부님의 재테크 전략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또 한 분의 살림의 여왕 김현정 주부님의 내 집 넓히기 작전 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이곳에 남다르게 아침을 시작하는 살림의 여왕이 산다고 하는데 아침에 신문은 꼭 챙긴다는 우리의 주인공. 그런데 신문은 뒷전이고 사이에 끼워진 전단지에만 관심을 보이는데 아니 뭐가 좋은지 방긋방긋 웃기까지 하는데요. 뭘 보고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아, 얘 내일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뭘 나눠준대요. 그 받을 생각하니까 그냥 좋네요. 받으시러 가시려고요? 당연하죠. 이런 기회를 왜 놓쳐요. 꼭 가서 받아야죠. 그날 저녁 남편도 귀가하지 않은 이른 시간. 김현정 주부 딸 채령이와 잠자리 준비를 서두르는데 일찍 주무세요. 남편분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일이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비밀이에요. 저희만 아는 비밀. 네. 아니 현정 씨 비밀은 알려주고 자야죠. 현정 씨와 채령이만 아는 비밀이 무엇일까?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늦었다며 채령이를 퇴근하는 김현정 씨. 일찍 나는 새에는 먹이를 줍고 일찍 일어난 현정 씨는 사은품을 받았다. 이거 받으러요. 그럼요. 이거 살려면 돈이 얼만데요. 이만큼 벌었잖아요. 그녀가 사은품을 챙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현정 씨의 꿈은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그런 꿈이 있기에 김현정 주부 오늘도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정보 알아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인터넷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좀 한계도 있고요. 이렇게 와서 따져봐야지 좀 더 꼼꼼하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와서도 컴퓨터로 무엇인가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현정 씨. 그녀만의 집 넓히기 두 번째 전략. 부동산 경매 사이트 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법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 월급은 뻔하고 큰 집으로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경매로 좀 사면은 저렴하게 시세보다 좀 많이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욕심에 요즘 그녀가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살고 싶은 곳에 직접 가서 주변 여건을 살피는 것이라는데 딸 채령이가 있어서 이것저것 좀 더 꼼꼼히 따지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주변 여건에 뭐가 있는지 좀 적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히 적어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사를 해야죠. 알뜰살뜰 별난주부 김현정 씨,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꼭 성공하세요. 자, 내 집이 있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주부님을 보면 그런 판단이 서질 않는 듯이 아주 알뜰살뜰 열심히신데요. 야, 저는 무엇보다도 이 전단지표